사형수의 기억. 숨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느리게 내려앉는다. 여기 공기는 이상하게 차갑다. 차가운 게 아니라 무표정하다. 사람이 숨을 쉬는 곳이 아니라 절차가 숨을 쉬는 곳 같다. 발끝에서부터 금속의 감각이 올라온다. 바닥은 닦여 있고 벽은 하얗고 조명은 밝고 그래서 더 무섭다.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다. 이런 데는 어둠이 필요 없으니까. 내 이름을 누가 부른다. 정확히는 이동이라고 말한다. 이름 대신 기능을 부르는 거다. 나는 기능이 된다. 사형수, 이동, 서기, 멈추기, 앉기, 일어서기, 그리고 끝내기. 손목이 묶인 끈은 꽉 조이지 않는다. 조이면 고통이 생기고 고통은 사람을 남긴다. 여기는 사람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 마치 내가 인간이었다는 흔적조차 지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를 지우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나도 누군가를 지울 때 항상 최대한 조용히 지웠으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지금은 차분하다. 왜냐하면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예의 바르게 되더라. 나는 기억을 잘한다.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다고 말하던데 틀렸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단순해서 문제다. 기쁨, 분노, 슬픔 같은 거. 그런 무늬가 귀찮다. 나는 항상 더 작은 것들에 반응했다. 비명 한 번이 목 뒤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 심장이 쿵하고 멈칫하는 그 찰나. 사람의 눈동자가 자기 자신을 놓치는 순간. 그게 좋았다. 사형 집행실 문이 열리면 보통 사람들은 다리가 풀린다더라. 나는 문턱을 넘는 감각이 익숙하다. 내가 넘었던 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처음은 아주 사소했다. 나도 내 인생이 이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다르다는 걸. 어렸을 때 나는 동네에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다고 돌아다녔다. 착한 아이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찾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이웃들이 고양이 사진을 들고 다니며 봤어요? 라고 묻는 얼굴. 그 얼굴의 주름과 침 삼키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못 봤어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내뱉는 안도의 숨. 고양이가 죽어 있었다는 걸 내가 먼저 알았는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굳이. 그들이 며칠 더 애타게 찾는 게 더 자연스러웠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다. 자연스러움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강요는 반항을 만들지만 자연스러움은 자기 탓을 남긴다. 그때 배웠다. 사람은 사건보다 사건을 모르는 시간이 더 약해진다. 첫 번째 사람은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믿을까? 믿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끝이니까. 비가 왔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진다. 우산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발밑만 본다. 그날 그 사람은 우산을 쓰고 골목을 걸었다. 내가 골목 끝에서 서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눈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건 마치 세상이 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처음 느껴본 체온은 놀랍게도 평범했다. 특별할 줄 알았다.
어떤 악마 같은 감각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인간은 너무 쉽게 손에 잡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신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괴물은 특별한 존재로 취급되지만 나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문제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뉴스에서 보고 악마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달콤했다. 책임을 단어 하나에 몰아넣는 걸 보면 인간은 정말 편하다. 악마라고 부르면 자기들 안에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악마라는 단어를 얻은 뒤 더 조심스러워졌다. 조심성은 나를 오래 살게 했다. 그리고 오래 살면 더 많은 장면을 볼 수 있다. 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흔적을 남겨도 사람들이 그것을 흔적이라고 믿지 않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에는 규칙이 있다. 원인과 결과, 동기와 이유.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감옥을 만든다. 나는 그 질문을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위협이 아니었다. 위협은 즉각적인 공포를 준다. 나는 지속되는 공포를 원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너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너가 아니다. 거울은 기억을 돌려준다. 너는 이미 늦었다. 이런 문장들. 의미가 선명하지 않으니 사람은 스스로 의미를 만든다. 그리고 자기 의미가 가장 무섭다. 남이 준 공포는 남의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공포는 자기 안에 집을 짓고 뿌리 내린다. 나는 그걸 즐겼다. 살인은 목적이 아니었다. 그건 도구였다. 내 목적은 사람의 내부를 흔드는 것.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는 것. 사형 선고를 받던 날 법정에서 울던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난다. 피해자의 가족들, 기자들, 구경꾼들. 그중 어떤 얼굴은 분노로 울고 어떤 얼굴은 안도감으로 울었다. 그리고 어떤 얼굴은 그냥 흥분으로 울었다. 흥미로운 건 그 흥분이 나랑 비슷해 보였다는 거다. 사람들은 내게서 괴물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괴물은 늘 자기들 안에서 숨쉰다. 나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게 그들의 본능이다.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나를 비정상으로 박제할 뿐. 사형 집행 절차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다. 괜찮습니까?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내가 웃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들이 내게 친절을 베푸는 건 내가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 남고 싶어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한 곳? 불편한 곳은 머릿속이다. 머릿속엔 아직도 장면들이 살아있다. 비명, 발버둥, 울음, 그리고 그 모든 소리가 멈춘 뒤 찾아오는 기묘한 정적. 나는 그 정적을 좋아했다. 정적은 마치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는 시간 같았다. 너가 이겼다. 세상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오늘은 정적이 다르게 들린다. 이 방에는 나 말고도 사람들이 있다. 교도관, 집행관, 의사,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관찰자들. 하지만 내가 느끼는 존재감은 그들이 아니다. 내 뒤쪽에서 누가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다. 물론 말이 안 된다. 내 뒤에는 벽이 있고 문이 있고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다.
여기는 빈틈이 없다. 그런데도 내 목덜미가 서늘하다.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다. 돌릴 필요도 없다. 나는 오랫동안 알았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라는 걸. 내가 피해자들에게 줬던 공포, 그 공포가 지금 내 목 뒤에 와서 앉아 있다. 집행관이 무언가를 읽는다. 법률 조항, 절차, 마지막 확인. 소리는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계속 그 숨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 둘, 셋. 내 뒤에서 숨 쉬는 건 한 명이 아니다. 나는 갑자기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 내가 마지막으로 살려둔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나는 그때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증인은 살아있는 공포를 평생 품고 다니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특별한 대사가 아니었다. 유명한 말 같은 거, 그런 건 싫다. 나는 그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너가 나를 잊을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이 왜 끔찍한지 그 사람은 그때 몰랐을 거다. 잊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은 사실 기억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뜻이니까. 나는 남의 기억을 훔쳤다. 상처를 남기고 공포를 남기고, 그리고 그 공포가 자라난 자리에서 내 존재가 계속 숨 쉬도록 만들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런데 오늘 내 기억이 낯설다. 어떤 장면들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웃었다고 기억하는 순간에 내가 울고 있는 얼굴이 겹쳐진다. 내가 칼을 들었다고 기억하는 손이 갑자기 작은 손으로 바뀐다. 어린아이의 손. 그리고 그 손은 떨고 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그 질문은 금기다. 나는 항상 질문을 남에게 던지는 사람이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내가 만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내 뒤에서 숨소리가 조금 가까워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말이 아니라 마치 기억이 귀에 닿는 것 같은 느낌. 이제 너 차례야.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는다. 이건 내가 알던 공포가 아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다. 내가 조롱하던 것,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자게 만드는 것, 내가 그들에게 선물하던 것.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아, 이 질문. 사람들이 영화에서 기대하는 그 질문. 마지막 한 줄, 마지막 반전, 마지막 저주.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내 입에서 나올 말은 나를 멋있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나는 대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방 안의 사람들 숨이 멎는다. 누군가가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누군가는 내가 시간을 끌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도 느꼈다. 느꼈지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인정하는 순간 절차가 흔들리니까. 의사가 내 눈을 본다. 그 눈빛은 흔들린다. 사람이 흔들릴 때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나는 그 떨림을 수없이 봐왔다. 그 떨림은 말한다. 너도 느꼈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내 뒤의 숨소리는
이제 내 숨과 겹친다. 마치 내 폐가 둘이 된 것처럼 나는 갑자기 깨닫는다.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은 사람들의 기억에 내 존재를 심는 일이었다. 그들이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 죽으면 기억은 사라진다고? 아니,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옮겨간다. 누군가의 내부로, 어딘가의 어둠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형태를 갖추고 다시 숨을 쉰다. 내가 수없이 남긴 공포가 지금 내 뒤에서 숨을 쉬고 있다. 집행관이 손짓한다. 절차가 진행된다. 머리에 무언가가 씌워지고 몸이 고정되고 세상이 좁아진다. 나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내 인생의 장면이 아니라 내가 죽게 만든 사람들의 장면을 본다. 처음엔 흐릿하다. 그러다 점점 선명해진다. 그들의 마지막 표정, 마지막 숨, 마지막 생각.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내가 그들에게 한 일을 이제 내가 그들의 자리에서 겪는다. 내가 손을 뻗던 순간 내 목이 조여오고 내 몸이 얼어붙고 내 입이 열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비명을 지르고 싶어진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절차는 조용하고 방은 밝고 사람들은 규정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내 뒤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이제 내 안에서 들린다. 너는 잊힐 수 있게 해줄게. 내가 했던 말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삭였던 말이다. 그 말이 돌아왔다. 내가 던진 말이 내 목을 감싼다. 전류가 흐른다. 혹은 약물이 들어온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 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끝은 기억이다. 기억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내가 심어놓은 공포가 나를 숙주로 삼는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거울 속의 내 얼굴. 그 얼굴이 웃는다. 그런데 그 웃음은 내 웃음이 아니다. 내가 평생 남의 기억을 훔쳐왔다. 이제 내 기억이 훔쳐진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남는다. 나는 사형을 받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것들에게 집행당하고 있다.